저희가 준비한 5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신문 칼럼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를 이끌어낸 알리바이는 검찰도 현 정권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문에 여기 고 김문기 처장이 무려 291번 등장하는데요.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정시 시그널에 출연한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 말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그 사실 자체가 김문기 씨를 안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성남시 의원 시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쭉 봤거든요. 본인과 친하지 않고 일면식이 없는 직원들의 부조 내지는 경조사도 다 줍니다. 김문기 씨의 장례식장에서는 이악 물고 나타나지도 않은 데다가 부조금도 안 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장동 사건에서의 김문기 씨 핵심 관계자들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한 증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 방에 김문기 씨가 와가지고 몇 번이나 이재명 시장에 대한 친분을 인증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니까 쓱 화가 나더라고요.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이었던 이기인 최고위원의 말은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기로 하고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내용,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 목소리를 제가 한번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15일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고 김문기 처장의 어머니는 형 묘소에 찾아가서 오열했다. 재판 며칠 전 새벽에도 문기가 기다린다며 버선발로 문 앞에 나가기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님, 이 기사 읽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법치가 매우 중요하고 법에 의한 질서, 지배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분노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많은 것을 이제 상의하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많은 그런 부하 직원을 모른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과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라고 나선 것이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저렇게 본인 김문기 전 처장 입장에서는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부인 이런 분들과의 인륜까지 사실은 그것도 이제 크게 저해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런 말씀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륜의 문제다. 법적 다툼을 넘어서요. 동아일보의 유족 인터뷰 내용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화면 볼까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형이 이재명 대표에게 일주일에 2~3번씩 독대 보고했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애초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고 김문기 처장은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보고 끝나면 너무 힘들다면서 어머니 김치찌개 먹고 싶다면서 말했다. 근데 여기 내용 중에 유족의 아픔, 슬픔을 저희가 얼마나 헤아리겠습니까만 그거 말고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니까 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일주일에 2~3번씩 독대 보고를 했는데 이게 팩트면 팩트겠죠. 그건 또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법리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고 김문기 처장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치매를 앓고 계시는 노모의 이 애달픈 마음도 충분히 저희도 다 이해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도 또 역시 안타까움이 크고 저 역시 마음으로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는 조금 인륜의 문제나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지금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지만 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저 대장동 수사가 사실은 경기도지사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인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방금 전에 나왔던 CG에 있는 것처럼 김문기 처장이 일주일에
두 번씩 대장동 수사 이후에 보고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남시장 시절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김문기 처장이 뭐 업무적으로 몇 번 자리를 함께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기억 속에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시절의 기억 속에 얼만큼 확실하게 인식되고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개개인의 어떤 알겠습니다. 그 판단의 영역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그 법의 잣대에서 얘기할 때는 조금 일반인의 인식과 또 감정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려지기로는 고3 고등학생 딸이 수능을 봤는데 건강이 좋지 않고 고 김문기 처장의 아내분은 지금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어머님은 1심 이재명 대표 1심 유죄인 날 아들의 묘소를 찾아가서 오열했고 이런 근황들이 오늘 여러 또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송영훈 대변인 사실은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이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문기 처장 부조도 안 한 이재명 대표가 이 악물고 연관성을 끊으려는 증거가 있다.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서 했는데 제 방에 고 김문기 처장이 와서 몇 번이나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인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대선 후보의 신분이니까 기부행위가 될까 봐서 조의금은 안 냈다 손 치더라도 장례식장에는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인간의 도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 왜 그러냐면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인연은 약 13년 4개월 정도 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26일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세미나장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 교분을 쌓아간 다음에 2013년 9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창립이 되면서 이 김문기 처장은 2013년 11월에 당시 정진상 실장의 승인하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실상의 창립 멤버로 입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팀장을 맡고요. 저 사진이 나오는 호주, 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같이 갔을 때 9박 11일 출장을 같이 가고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저 김문기 처장 3명만 따로 일정에서 떨어져 나와서 골프도 같이 칩니다. 저 여행을 갔다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가 돼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숱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돼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김문기 처장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돼서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자 저 김문기 처장이 언론 대응할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해줍니다. 그렇게 13년이 넘게 깊은 인연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팩트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 법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과 그 유족을 위로하는 방법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과 본인을 끊어내기 위해서 고 김문기 처장을 잘 알면서도 모른 체 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 유족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죠, 실제로.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여러 알리바이를 깨트린 건 검찰 자체적인 수사보다는 이런 공익제보자 혹은 성남시 전직 공무원들의 말들입니다. 특히 이제 조명현 씨,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얘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1억 넘게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그러니까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썼다고 공소 사실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중형차를 구입한 뒤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증까지 발급받았다는, 그래서 부인 김혜경 씨가 자가용처럼 썼다는 거겠죠.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량 저기 제네시스 있잖아. 네네네. 그거 도청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스티커 2장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물어봐라. 김혜경 씨 병원이라든가 큰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이 관용차가 이용됐었고요. 당시 이재명 대표 아파트는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관용 차량에 거주지 스티커를 부착을 하라고 해서 제가 부착을 했었거든요. 거기 출입하기 위해서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차를 계속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 스티커가 필요했고 그거를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이재명 씨 그때 개인 차랑 그다음에 관용차 2대의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부착했었습니다. 조명현 씨가 직접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송영훈 대변인님. 어제 저희가 공소장 내용에 김혜경 씨가 병원 개인적으로 갈 때도 저 관용차 썼다고 했는데
김혜경 씨 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관용차 썼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아파트는 차단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잘 드나들었다. 관용 차량에 거주지 스티커 부착하라고 해서 본인이 붙였다라고 했어요. 조명현 씨가 저런 주장을 만약에 허위로 하고 있으면은요, 저것은 형법상 모해 위증죄에 해당하는데 조명현 씨가 그렇게 해야 될 아무런 동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명현 씨가 그 말하는 바를 많은 부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관용 차량을 어떻게 사적으로 사용했는가 보면은 수법이 굉장히 꼼꼼해요. 그 관용차는 도청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도청에 복귀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인근의 그 자택 인근의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그 행정복지센터는 가지도 않고 이재명 대표 부부 자택의 그 아파트 주차장에 그것도 같은 동도 아니고 다른 동에 세워놔서 잘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출차를 할 때는 그 차단기가 없었기 때문에 주차 스티커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저기에 세워놓기 위해서 그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조명현 씨의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법정에서 저런 증언을 한다면은 배척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런 것들도 제가 본인이 뭐 조명현 씨가 직접 붙였다면 앞으로 이제 만약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조명현 씨가 내가 직접 붙였고 이런 것도 법리 다툼에서는 또 증인으로 나가면 꽤 유력한 증거가 되고 그 배임 혐의 1억 원을 사적으로 썼다 이런 것도 다 충분히 결정타가 되는 겁니까? 그럼 법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입증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공익신고자이고 달리 허위로 제보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은 저런 진술은 그 증거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용 차량에 거주지 스티커 붙이래서 붙였다. 다음 화면을 보면 실제로 6천만 원이잖아요. 1억 넘는 1억 653만 원 가운데 관용차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임기 내내 상시 주차했고 그 빈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관공서에 이걸 또 임시로 임기 내내 상시 주차했다.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요. 또 다른 새로운 주장도 나왔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 제가 처음에 제보했을 때 저는 개인이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시 여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 대표고요. 만약 제가 한 얘기가 거짓된 거고 잘못된 거라면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 저를 무고죄나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이 한 예만 들어보자면 네. 공무원이 공무도 아닌 개인적 이재명 식사 아침 식사를 매일 샌드위치를 가져오는데 변호사이고 선고를 여러 번 거쳤던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고 그걸 매일 먹고 심지어는 그거에 대한 뭐 안에 샌드위치 내용물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빵이 눅눅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피드백을 줄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네.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절 때도 경기도에서 유달리 새삼스럽게 불거진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부터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소가 늦은 거다. 유죄는 분명히 성남에서부터 해오던 그때 습관대로 그대로 갖고 간 거죠. 경기도지- 성남시까지 아마 그 금액을 더 수사해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면 아마 더 큰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긴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만 사실 조명현 씨의 최초 폭로 이후에 이게 재판에 넘겨져까지 무려 2년 9개월이 걸렸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경기도 아닌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했고 만약에 이거 검찰이 조사하면 더 큰 형량 나올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뭐 이것은 이긴 최고위원의 주장일 뿐이니까 뭐 관련해서는 사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이라면 당시에 법인카드가 일선 부서에서 유용이 되고 뭐 예산이 유용이 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도지사가 알았거나 혹은 또 승인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이 조사가 없는 상태로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과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증해 나가는 것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법인카드 유용들이 일선 부서에서 만약에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라면 이것을 도지사가 인식하고 내가 먹는 것들이 뭐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고 뭐 유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지 여부를 사실 정황으로 따지는 것과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기인 최고위원 얘기처럼 뭐 성남시장 시절까지도 파헤쳐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장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예. 듭니다. 예. 왜 하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쪽집게처럼 꼭 집어서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만 찾아볼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법인카드 제대로 사용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 듭니다. 순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뭐 만약에 전국 지자체장들이 이런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제가 있다면 그건 차분히 전수조사하면 되니까 지금 뭐 동시간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송영훈 대변인 잠깐만요. 아까 장현주 변호사 말씀은 정황만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법리 해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기 대단히 어렵죠. 왜냐면요. 이 사건은 이미 관련 판결이 2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해서 실행행위를 주로 도맡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 그 배모 씨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죠. 이 두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모님 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실행행위를 주도한 그 배모 씨는 본인 스스로 어떤 이런 것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야 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자 임기제 공무원인 배모 씨가 임명권자의 뜻에 반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 정황들은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 단적인 것이 그 공익신고자 조명은 씨가 말하는 샌드위치입니다. 예. 아침마다 샌드위치를 받았는데 그 샌드위치에 대해서 야채 때문에 수분이 있어서 빵이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클레임을 했다. 그다음에 조명현 씨가 어느 날은 이재명 대표 자택에 그 음식 배달을 갔다가 마주쳤는데 누구냐고 하니까 비서실 공무원이라고 했더니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의 조명현 씨의 그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상적인 경우라면요. 자네는 왜 여기에 왔나? 누가 시켰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비서실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면 그거야말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다 알거나 혹은 묵인하고 있었다는 가장 유력한 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 중에 어느 쪽에 또 재판부가 무게를 실어줄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자막에 잠깐 나갔지만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 과일값을 한 2,700만 원 넘게 썼으면 대충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한 121만 원 정도 과일을 산 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조명현 씨의 말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업무는 95% 가까이가 김혜경 씨 관련이었고 내가 한 말이 거짓이란 말이었으면 왜 나를 고발 안 했냐. 다음 화면 볼게요. 내가 한 일의 9할이 김혜경 씨 관련이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도 김혜경 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직접 가담한 정황 증거가 있는데 기소 유예, 기소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호주석 대변인님. 네. 근데 이제 아까 김문기 처장 말씀하시면서 일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안 썼다, 뭐 과일값이 2,700만 원이다, 세탁비를 270만 원 썼는데 이것보다 공무원에게 이런 갑질을 해도 되나? 사실 이것부터 출발했는데 네. 조명현 씨도 연이어서 이런 얘기를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조명현 씨가 저런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저라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힘이 센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무려 7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거악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최근에 나오는 여러 그 증언들을 보면서 예. 지금 우리가 재판 또는 수사하고 있는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장 시절의 정자동 호텔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기사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예. 어제 그 유동규 씨는 어느 방송에 나와서 4단계 종상향, 이거 단군 일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 5단계 종상향도 사실은 있었다. 예. 그것은 정진상 씨의 친구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유동규 씨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을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소설을 만들어서 지어서 할 이유가 있을까? 마치 조명현 씨의 저런 증언처럼 예. 저는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때 정말 없었을까요? 초밥 먹고 샌드위치 먹는 습관이
갑자기 2018년 경기지사 때부터 생겼을까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 시절에 분명히 저희를 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 매우 어렵겠지만 힘든 일이겠지만 저는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 대변인 말씀은 뭐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뭐 법인카드보다 좀 더 본질적일 수 있는 게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에 규제 풀어주고 업자들에게 돈 준 거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뭐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